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몇 억씩 버는 청약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냥 청약이라는 제도에 집중해서 내가 보금자리를 만든다, 나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를 만든다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청약을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주변 아파트 대비 실거래가랑 호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며 전세가는 지금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비교단지 준신축급으로 같은 라인에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그걸 단지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가 실거래가가 얼마가 찍혔고 지금 현재 호가가 얼마고 전세가 지금 얼마에 들어가고 있으면 전세가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의 전세가는 얼마였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했었을 때 주변 아파트 비교 단지가 최고 시거래가가 얼마에 있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거를 왜 보라 그러냐? 아파트가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가 그 최고 호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이제 3, 4년, 5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가 청약이 됐었을 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내가 집을 구한다. 내가 집을 구해요. 전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매매를 구하든 그 집에 살고 싶다 했었을 때 과연 몇 년 차이 안 나는 신축이지만 내가 봤었을 때 과연 이 청약하는 단지가 입지적으로 괜찮은지 그리고 전에 비교 단지보다는 2, 3년이 이후에 진 거기 때문에 더 신축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돼요. 부동성 입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부동성 옮겨가지 못해요. 부동산은 동산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해주는 가치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신축 단지로 비교를 했었을 때 2, 3년, 4년, 5년 후에도 과연 내가 청약한 아파트 단지가 입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은 추후에 준신축 단지가 최고가가 찍혀 있잖아요. 그 정도보다는 여러분의 아파트는 위에 있으니까 최고가 단지로 보더라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중에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축인다고 무조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신축이라도 입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의 브랜드 그 다음에 주변의 학군과의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이 결정이 돼요. 가치가 2, 3년 정도 아파트 오래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내기는 틀리죠. 왜냐면 건축 양식이 그만큼 발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약 지금 시즌에는 보금자리를 내가 마련한다. 그 보금자리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다에 대해서 출발을 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다니기 좋은지 금방 얘기 드렸잖아요. 학교와의 거리 그 다음에 그 학교가 학군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단지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등교 하교가 굉장히 좋은지 아이들이 주변 다니면서 횡단보도는 몇 개를 건너는지 거기에 학교를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배치를 해주는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초, 중, 고까지 저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학습하잖아요. 나중에 집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몇십억짜리를 사는데 똑같이 고려해요. 더 고려해요. 여러분보다 더 고려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더 신축이 없고 여러분들 단지랑 준신축 단지랑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보금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지 마트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지 생활 내 주변 시설들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회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와이프가 출퇴근길이 어렵진 않은지
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지금 폭락장에서는 로또 청약, 내 청약 넣으면 몇 억씩 벌어야지. 가끔 이제 죽주부로 해서 옛날 분양가로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건 로또 청약이 맞아요. 근데 줍줍 무순위 청약? 한마디로 뺑뺑이잖아요. 이거는 추천 방식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넣어보여야 되고, 지금 시즌에 청약, 여러분들의 가점 대비해서 괜찮은 단지를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로또 청약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었을 때 5년 6년 돼서 이제 서울에 공급이 없다 라고 해서 입주단지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빚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가족들이 보금자리로서 얼마나 좋게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청약한 단지가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뭐 부수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데, 뭐 시부모님이랑 뭐 처가댁이랑 가까운지, 그 다음에 주변에 쇼핑센터는 있는지, 그냥 내가 생각해두라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체크리스트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 환경을 만족하면서 보금자리를 어느 정도 취득을 해야겠다는 부분에서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